민동기의 오늘 이야기.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들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거 뽑아오셨을까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이 시민군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 명령 책임에 대해서 그때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네. 북한군 침투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신동아 6월호에 실렸습니다. 네. 내일이 또 5.18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주목하셨고요. 네. 부인 이순재 여사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죠. 그렇습니다.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 이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모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책임자라고 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건데라면서 인터뷰 내내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36돌이 되는 날이 내일인데 네티즌들 반응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비판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부끄럽지 안 부끄러운가 보다, 네. 판결문 다시 읽어드려야겠다, 군사반란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왜 아직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느냐, 경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일부 네티즌들은요, 일배, 의문의 일패, 전두환조차 처음 듣는 북한 침투설, 이런 댓글을 달았고요. 네네. 북한군 600명 침투설 주장한 지만원 씨가 이제 답할 차례,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삼천교육대 보내야겠어요. 네. 다 됐고 좀 혼나자. 그럼 광주에 내려와 보시든가. 전 재산 29만 원 가지고 올해도 산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댓글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그렇군요. 다음 화제가 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또 한 사람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바로 조영남 씨입니다. 화투 그림이 무명 화가가 대신 그린 작품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작 화가가 2009년부터 7년 동안 한 점에 10만 원을 받고 그려준 화투 그림이 보통 수백만 원에 거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조영남 씨 측의 입장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작품의 90% 이상을 무명 작가가 그려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무명 작가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진행 중인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했는데요. 네. 대작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해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 반응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또 미술계가 시끌벅적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티즌들 반응이 엄청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관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근데 왠지 사기로 보인다,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서요. 네. 관행? 미술계는 다 그러느냐? 90%를 남이 그리는 게 관행이라고 헐,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요, 나도 미대 출신이지만 대다수의 화가들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행위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의견을 남겼고요. 그러게요. 네. 조수 100명씩 둔다고 그게 작품이냐 공장이지, 이런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제 그림도 용역 줘서 돈벌이 하는구먼, 이런 댓글을 통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전두환, 조영남 씨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불편한 반응을 보였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축하할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뜰 뉴스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그 말씀하실 때만 해도 6분의 1의 가능성이 되겠느냐. 된다면 좋겠지만 되겠느냐 했는데 떴어요, 진짜. 됐습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 부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선정위원회가요, 현지 시각으로 16일 밤 영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2016년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한강시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의 정말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 부커상은요. 노벨문학상 그리고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해서 해외에 처음 소개한 번역가도 함께 공동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네. 이 채식주의자는요. 어릴 때 육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입은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004년에 발표가 됐고 2007년 단행본으로 출간을 한 작품인데 네. 해외에서는 작년 1월 처음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네티즌들 훈훈한 댓글 많이 달았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다, 축하한다, 멋지다, 소설 꼭 읽어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우리 문학계는 저 번역가를 잘 초빙해가지고 다른 좋은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 번역의 힘이다. 그러니까 예, 번역 문제를 번역도 지적하는 그렇죠. 네티즌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와, 맨부커. 근데 진심으로 처음 들어본다. 어쨌든 축하드린다. 이런 진짜 솔직하시다. 그죠? 네. 다른 네티즌은요. 네. 처음엔 서울의 한강이 무슨 상을 받은 줄 알았다. 서울의 한강. 축하드린다.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네. 외국에서 상을 받으니까 국내 언론이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네. 이 네티즌 댓글이 굉장히 웃겼습니다. 네. 처음엔 고기 안 먹는다고 상을 줘서 참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네. 하니까. 그렇군요. 아, 정말 웃깁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 뜰 뉴스를 예측해 볼 텐데 내일은 예측이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한 뉴스가 좀 뜰 것 같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재창 논란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불참하는 상황까지 겹쳐가지고요. 전국이 굉장히 급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의 시선이 내일은 광주를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내일 뜰 뉴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었는데 민동기 씨가 계속 이기셔서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힐 수 있을 텐데요. 네.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맨 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한강 씨가 수상한 작품의 제목, 이걸 맞추는 문제입니다. 네. 1번이 채식주의자, 네. 2번이 잡식주의자, 3번이 소식주의자. 네. 한강 씨가 수상한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1번 채식주의자, 2번 잡식주의자, 3번 소식주의자. 본인의 취향을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눌러주시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 CBS 라디오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